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호 대변인께요. 네. 어제 오늘 갑자기 비화폰 짬짬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김건희 여사는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하고 비화폰 통화를 했고 또 그로부터 3개월 뒤에 김주현 민정수석은 심우정 지금 검찰총장하고 또 비화폰 통화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놓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뭔가 무혐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화폰 통화들이 오간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뭐 구체적으로 그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사실 구체적으로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통화 내용은 우리가 모르는 거죠. 결국에는 이 정황을 가지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자체만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좀 한 건 맞죠. 이게 굳이 대통령의 영부인이라면 굳이 본인에 대한 어떤 칼날이 겨눠지는 상황에서 검찰총장과 민정수석과의 통화를 했을 때는 당연히 언론에서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검찰권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지금도 녹취도 뭐 검찰에서는 입수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김건희 여사 본인도 사실 뭐 이전에도 약간 진보 성향의 언론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과의 어떤 녹취가 굉장히 공개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좀 곤란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는 본인이 좀 반성하셔야 될 부분이 많고 다만 뭐 입원을 하셨다고 하니 크게 비난은 하고 싶진 않지만 근데 뭐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행위를 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 구체적인 녹취의 내용 자체가 전문으로 드러난 건 아니지만 지금 그 보도된 것을 보면 결국엔 그 주가 조작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개입을 했다. 그리고 수입을 도모했다라는 내용이 검찰에 확보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지금 요약식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된다면 좀 더 명징해지겠지만 현재 언론 보도를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글쎄 이 사정 정국에서 헤쳐나오긴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뭐 이런 평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말이죠. 김건희 여사가 그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그러니까 검찰의 보고 경찰의 보고를 다 통합 수합을 하는 그 지위에 있는 민정수석하고 7월 3일인가 그렇습니다. 오전 오후인가 전화 통화를 2번씩 하는데 한 번에 17분 뭐 16분 이래 가지고 더하기를 해보니까 34분 동안 그 민정수석하고 대통령 부인이 통화를 했더라고요. 도대체 34분이면 꽤 긴 시간이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좀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영역인데요. 이제 본인이 이제 다른 분과의 녹취 같은 것을 봤을 때 본인 한탄 같은 것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4분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뭐 명태균 씨 보도 있을 때부터 체중도 뭐 굉장히 감소를 많이 했다 그러고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본인의 어떤 신세에 대한 한탄도 많이 했을 것 같고 내지는 어떤 수사 과정에 대해서 묻거나 이런 것이 있었는지는 제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다라면 굉장히 좀 부적절한 것이다라는 평을 할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와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특검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예고편이죠. 앞으로 김건희 특검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예고편인 것 같고 공식적인 브리핑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조각조각씩 흘러나올 것 같고 단독 보도를 통해서도 특검 측에서 흘리는 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것들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입지라는 것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고편이다라는 말씀이 와 닿는데요. 성춘 부의장께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이러저런 신문들이 뭐 주먹만한 활자로 뽑은 제목은 이른바 40%를 주기로 했다. 이 부분이에요. 그냥 6대 4로 나눠 먹자 이거를 제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금 운용사한테 주가는 다 관리되고 있어. 이런 말도 또 하고 거기 또 블랙 인베스트라는 블랙펄 검은 진주 투자회사 이제 번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직역을 그렇게. 네. 네. 근데 아무튼 그 이종호라는 그 최상병 거기 카톡방 멋진 해병. 멋진 해병 카톡방 그래서 그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에 뭐 창구 역할을 하려고 했다는 사람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제 그 사람한테 돈을 맡기고 그리고 증권사 직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6대 4다. 40% 주기로 했다.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보고 이제 스모킹건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가담 여부는 이미 스모킹건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나왔던 녹취로 이미 끝났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는 뭐 그 작전 들어갈 때 미리 알려주고 그거 뭐 사라 이거 했던 녹취 다 나왔잖아요. 네. 근데도 그거를 기소 안 하고 불기소 처분했던 심우정 검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것 아닙니까? 네. 역시 이 재수사하니까 바로 추가적인 증거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제 아까 말씀 예고편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네. 지금 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리고 검찰의 권한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막아왔던 게 이제 계속 터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그 지금 조사받으라고 하는 것도 영부인이라는 위치로 막다가 이제는 대선 때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안 나가서 막다가 이제는 이제 본인이 아파서 또 이거 어떻게든 거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못 막습니다. 이거 이 정도 지금 검찰이 확보 추가적으로 재수사한 지 지금 2달도 채 안 됐거든요. 근데도 지금 증권사 압수수색으로 수백 개의 녹취가 지금 확보가 됐다고 하니 근데 그중 하나 나온 겁니다. 더 많은 증거들이 있을 거고 이제 김건희 여사 사실상 전 지금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 안 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이미 나와 있는 증거로 저는 주가 조작 세력과 함께 했다는 게 너무 명백한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법의 처벌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손윤석 대변인께요. 지금 이제 뭐 이게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두 분이 이제 비슷하게 이어주고 계시는데 사실은 매스 미디어에서 그 매스라는 게 이제 어떤 덩어리라는 원래 뜻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일반 대중들인데 일반 대중들이 매스 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이 이른바 그 관음증 욕구를 해소해 주는 어떤 뉴스들이잖아요. 특히 셀럽들 거기는 뭐 대통령 부인도 포함이 되는 거고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셀럽이 김건희 여사인 것 같아요. 앞으로 6개월 동안 이런 뉴스가 계속 이어질까요? 네, 뭐 참 안타깝게도 네. 김건희 여사께서 네. 이런저런 곳들마다 다 개입했었던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뭐 집권 당시에도 많은 그 정황과 이제 그 증언들이 있었고. 네. 사실은 이 비화폰도 대통령 부인한테 비화폰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매우 적절하지 않은 네. 그런 그것으로 민정수석과 통화란 민정수석은 대통령 부인이 전화하는데 어떻게 안 받겠어요. 전화 뭐 통화했겠죠.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조사받기 17일 전에 이제 본인과 관련된 일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통화했다는 것도 사실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이제 아마 벌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뭐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검이 검사가 몇십 명이 다 투입이 되는데 지금 김건희 특검에만 결국 이제 밝혀질 것은 밝혀지고 또 불법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당은 지난번 대선 패배를 통해서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은 해소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젊은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하자라는 것이 다 끝난 건데 지금 뭐 그걸 하느냐 또 분란 만드느냐라는 반론도 있지만 이런 것들과 이제 완전히 단절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그 통과 의례는 거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안 그러면 이제 계속 끌려갈 겁니다. 이제 김건희 뭐 새로운 뭐 의혹이 또 나올 때마다 국민의힘의 뭐 연대 책임 당신들은 자유롭냐 이런 게 이제 계속 이어지게 하려는 것이 저는 지금 그 집권한 그 이재명 대통령 측의 저는 그 계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스스로도 쇄신도 하고 네. 또 이제 이재명 정부의 어떤 실정이 있으면 그걸 날카롭게 견제도 하고 비판도 해야 될 텐데 네. 그때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러한 그 일이 툭툭 터져 나오면 그 비판의 힘을 또 맥빠지게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말이죠. 윤석열 정부 때 내내 이재명 그 민주당이 그렇게 폭주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도 네. 그거 그 토론하다 보면 결국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가면서 결국 이제 국민들도 그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어요. 어쨌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니까 그 심판을 받았는데 이게 끝났는데도 그 다음에도 계속 그거를 짊어지고 간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쨌건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통령과 집권당인데 그 집권당에 대한 비판이 이것 때문에 희석되게 한다면은 저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완벽한 절연과 선을 그을 것은 긋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완벽한 절연. 글쎄요 이번에 그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는 과정을 보니까 완벽한 절연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 하는 것 같은데 임승호 대변인께요. 근데 결국은 이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이러저러한 일들의 끝은 어디입니까? 그 결국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 처리 이겁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 처리는 뭐 당연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드러나는 정황으로 봤을 결국은 때는 감방에 가게 될 것이다. 이겁니까? 그게 징역이 될지 뭐 다른 수준의 처벌이 될지 모르겠지만 법적 처벌을 피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정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정황이 좀 명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말씀하신 정치적으로 이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더 이상 타격이 갈까에 대해서는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의 문제나 계엄이나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일종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잘못한 거 맞고 계엄 탄핵 잘못된 거 맞으니까 민주당 너희에게 권력을 줬잖아 라는 생각이 있을 거고 이제 국민들은 윤석열의 시간이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의 시간으로 볼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유능했다고 주장하니 계엄 탄핵 너가 정리한다 했고 그래서 우린 너희한테 권력 맡겼고 지금부터 인사 문제나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어 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특검과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검은 특검대로 수사 결과를 내는 것이 당연한데 거기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편승해서 일종의 지지율 하락 국면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그 상승 국면을 다시 도모하기 위해서 봐라 내가 계엄 내란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냐 김건희 윤석열 때려야 된다 라는 취지의 메시지가 나온다면 국민들은 거기에 동조해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내회견에서 특검 그 세 분의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내란 특검은 옛날 성남시장 때 한번 본 것 같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결국엔 그 내란이라는 단어 자체도 국민들이 좀 피로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좀 피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해석은 있는데 결국에는 그거는 형사적으로 판단이 나야 되는 것이고 또 민주당이 대선 기간에 내란이라는 의미를 너무나 확장을 많이 시켰어요. 분명하게 그들이 내란이라고 표현하는 계엄과 상관이 없는 인물 예를 들어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김문수 후보와 내란 연합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내란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엄중하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규정되어 있는 굉장히 엄중한 단어인데 이것을 정치적 도구로 너무 사용해 버려서 지금 만약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내란 프레임을 가동하기 시작한다면 국민들이 분명히 피로감을 느낀 것입니다.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탄핵 잘못됐다라고 해서 우리는 너희에게 권력을 맡겼는데 너희는 아직도 계엄과 내란 얘기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최근 행보나 당대표도 저는 개인적으로 정청래 의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그 특검 수사를 이용해서 거기에 편승을 해서 일종의 또 적대적 공생관계 사이에서 반사이익을 보려는 정치를 하지 않을까 기존의 정치물법을 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는 빨리 야당 모드를 끄시고 여당 모드를 키셔야 된다. 여당이 되면 저는 예전에 민주당 이제 다른 분과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쯤이었는데 여당이 됐으면 일단 숙여야 된다. 두들기면 일단 맞아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여당이 됐으면 이제 야당 모드는 좀 끄시고 여당 모드가 무엇인지 해서 좀 현명한 국정을 하시라는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다. 여당 모드로 빨리 돌입하라. 전환하라. 이 말씀이 저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성 의장님. 그런데 지금 이제 얘기 중에 말꼬리를 하나 잡으면 그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탁 하셨어요. 잘 예상을 안 하시는 분인데 오늘따라 한번 해봤습니다. 재미를 위해서. 맞습니까? 희망사항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임성호 대변인이 정청래 의원이 되는 게 본인들한테 좋다고 생각한 거 아닐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정청래가 아니라 박찬대한테 가 있다. 당원들의 마음은 정청래 의원에게 가 있지 않을까요? 저 자꾸 희망사항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당내 얘기를 들었을 때 또 이거 얘기하면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얘기가 좀 더 많이 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승호 대변인이 저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본인의 희망사항을 강하게 담은 것이다.
제가 알기로 일반 여론은 그래도 박찬대 말씀하신 것처럼 박찬대 대표가 좀 유리하지 않나라는. 근데 왜 저러실까요? 순수한 평론입니다. 명심은 박찬대가 있다. 뭐 이런 결국에는 임심은 임심인가 임심? 당원들이 결국엔 정청래를 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원들 잘 아시나 봐요.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